Liebe Eltern, so geht es nicht weiter. Wenn ihr das vielleicht nicht einsteht, ich sehe es ein. Ich will vor diesem und hier nicht den Namen meines Bruders aussprechen und sage daher bloß: Wir müssen versuchen, es loszuwerden. Wir haben das Menschenmögliche versucht, es zu pflegen und zu dulden. Ich glaube, es kann uns niemand den geringsten Vorwurf machen. 오늘 저희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소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설을 쓴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지금의 체코 프라하에서 유대 독일계 가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때 프라하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소속으로 상류층에서는 독일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체코의 상류사회에서는 독일어를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프카는 독일어를 썼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국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정작 어느 한 곳에서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설 속에서 소외에 대한 고찰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프카의 소설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수성가를 한 카프카의 아버지는 카프카가 법조인의 삶을 살길 바랬지만 카프카 본인은 작가로서의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유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률 고문으로 일하는 와중에도 잠을 줄여가며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카프카는 글을 쓰면서 작품을 발표하게 되지만 생전에는 그의 작품이 인정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 친구 브로트로 인해 그의 작품이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쯤 유럽에서 실존주의의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인간 존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철학적, 문학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프카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영업사원인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벌레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레고르는 너무 놀랐지만 그보다 자신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마침 그레고르가 다니는 회사의 매니저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레고르가 나타나지 않자 확인차 방문했던 거죠. 잠시 후 매니저는 그레고르의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몸을 힘들게 이끌고 방문을 열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란 매니저는 도망을 쳤고 덩달아 놀란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후 그레고르는 출근도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레고르 대신 직업을 얻게 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 하나를 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하숙인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중에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거실에 출몰하게 됩니다. 하숙인들은 놀라 당장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하숙인들을 잃게 되어 그레고르는 집안의 경제를 방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죽게 되고 가족들은 드디어 안심하며 모처럼 소풍을 나서는 모습으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 책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잠에서 깨자마자 출근 걱정을 합니다. 자신이 하룻밤 사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공이 자신에게 이유 없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카프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변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부품화가 된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레고르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또한 그레고르의 변신은 그레고르 개인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집단의 해체를 보여줍니다.
작품 속 그레고르는 유일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뒤에는 그를 보살피던 어머니와 여동생마저 끝내 등을 돌립니다. 독일어 원문에서는 그레고르를 운게치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유해한 작은 해충이라는 뜻으로 가족들에게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가족들의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파괴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해로운 존재가 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그레고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원이 된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에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증명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노동력이 상실된 사람으로 여겨지고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아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그레고르처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벌레로 변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납니다. 카프카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방식을 찾지도 않으며 찾을 수도 없는데요. 주인공이 그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죽음뿐입니다.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는 아우스백로스카이트, 출구 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며 아우스백로스카이트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경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 못할 거라는 무력함에 빠져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회의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에서 벗어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내가 아닌 인간 나로서의 존재 가치를요.